지옥에서 사탄을 털어먹고 나온 개패급 병장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썰은 우선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인 이 영상이 반응이 좋을 경우 이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운티클님이 좀 길게 뽑았더라고요. 무슨 소설 책 마냥. 저는 공군부대 운전병 출신으로 작전 차량 중대에서 복무를 했죠. 우리 그 썰랑썰레 공군들이 참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중대에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최악의 병장, 사탄을 속이고 돌아온 미친놈 등으로 명칭으로 불리는 무친 병장이 하나 있었죠. 이하 이병장이라고 서술하겠습니다. 이 인간은 그야말로 미친놈이 똑똑하고 운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의 의문을 단번에 풀어주는 표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우리 부대의 구조를 설명해야 되는데, 부대는 단급이며 부대 외곽을 50km의 속도로 삥 돌았을 때 다 도는데 25분이 걸리는 그 정도로 큰 부대입니다. 부대 가운데 활주로가 있고 그 활주로를 보호하듯 부대 시설이 삥 둘러져 있죠. 이 활주로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간부나 장교조차 제대로 인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의 사무실과 생활관은 이 활주로 안에 있었고 그에 따라 많은 부조리들이 존재했죠. 짬이 낮을 때는 온갖 부조리를 다 당했지만 짬이 높아지고 나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 비운의 사나이, 바로 이병장. 들은 바에 의하면 이병장은 선임에게 맞으면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중대는 활주로 안에 있는 만큼 저녁 점호도 아침 점호도 전화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화로 해? 점호를? 일지가사에게 전화가 와서 주의 상황을 들으면서 그것이 점호의 끝이었죠. 평일이나 휴일에도 간부가 근처에 안 오는 생활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을지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이병장의 보직은 조종사 출동 차량 운전병, 병사 중에는 우리 비행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 보직이 단 2명이 하는 보직인데, 이병장이 근무 맞선임에게 돈도 뜯기고 먹을 것도 사다 바치고 맡기도 하면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코드1 최선임이 되었지만 부대가 선진병영화 돼버렸죠. 자기가 이제 갈굴 때가 됐는데 이제 갈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이 인간이 타락한 원인에 여기에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조종사 출동차 운전병의 일은 매우 험하며 매일 새벽에 일을 나가는 힘든 보직인 대신 병사로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누렸는데, 우선 매일 같이 살 부대끼며 생활하는 것이 최소 중위, 대령이나 원스타 만나는 일도 많았죠. 투지 전화기를 근무 시간에 휴대할 수 있었고 차량을 자기 멋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불가능해졌죠. 이런 권력들은 이병장의 수많은 계획의 밑거름과 대들보가 되는데, 선임들에게 듣기로는 이병장은 수송대대의 배정을 받으면서부터 뭔가 비범함이 느껴지는 미친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군대에 들어온 지 4달도 안 지난 이 햇병아리 이등병 놈이 어디서 알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주임원사님께 전 작전 차량 중대에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SQ 조종사 출동 차량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종사 출동 차량 TO가 때마침 딱 비어있을 때였죠. 조종사 출동차, 버스구나. 조종사 출동 차량을 고생하는 보직 넘버1이었고 공군 운전병으로 꿀단지를 들고 와서 그 꿀단지를 바닥에 버리는 보직이나 마찬가지인 보직이었습니다. 당연히 기피 대상인 보직을 자기가 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병장은 그렇게 꿀단지를 내다 던지고 당당히 작전 차량 중대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근무 맞선임도 자신의 힘든 업무를 이병장에게 던질 수 있으니 이병장이 SQ가 되기 전까지 무척 잘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병장이 작차에 들어간 지 한 달, 작전 차량 중대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날은 법정 공휴일이었죠. 이병장의 어머니께서 면회를 오셨고 우리 부대 법정 공휴일에 4촌 이내의 친지가 면회를 오면 외출 신청으로 최대 이틀까지 밖에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병장은 선임들의 눈치에 외출 신청은 단 하루만 하였고 다음날 영내 면회를 하기로 하고 영외자 숙소에서 어머니와 같이 하룻밤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날의 외출이 끝나고 복귀한 이병장을 영외자 숙소까지 안내하려던 우리 중대의 다른 선임인 어떤 장면을 보고 경악하고 마는데, 그건 바로 당시 이병 나부레팅이었던 이병장이 BX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원스타가 직접 운전하는 단장 전용 차량 뒷좌석에 앉아 영외자 숙소까지 의전을 받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기 직전 우리 대대 대대장이 단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내용은 대충 나 단장인데 수송대대에 이땡땡미 이병 있지? 내일 외출시켜줘 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송대대는 발칵 뒤집어졌죠. 우리 대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대의 병사,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단장이 직접 단장의 전용차 뒤에 뒷좌석을 열어서 이병장과 그의 부모를 태우고서 단장이 직접 운전하는 영외자 숙소로 향했으니까요. 다들 이병장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장의 외출 소식은
즉시 우리 수송대대에 보고체계에 영어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의 귀에 전달되었고, 당시 당직사관은 영외자 숙소에 있는 전화기에 전화를 걸어서 이병장에게 직접 외출증을 전달한다고 하였지만 이병장은 자신이 다음날 직접 받으러 가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개념 있는데? 그리고 이병장은 특별 외출 허가를 받은 당일 우리 선임은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선임 앞에 단장님이 전용 차량에 나타났고, 차량을 향해 경례를 한 선임은 식당에 들어가려는 중 전대장 대령들과 간부들이 갑자기 식당 앞으로 모이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그리고 단장님의 차량이 식당 앞에 멈추더니 단장이 내려서 뒷좌석에 있던 이병장과 그의 어머님을 내려드리는 겁니다. 뭐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당장이 직접, 그것도 단장님이 사모님까지 있는 차량에서 뒷좌석을 떡하니 차지한 이병장의 정체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이병장은 행복한 외출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선임들은 모여서 지금까지 없었던 자상한 목소리로 이병장에게 도대체 단장과 무슨 관계야? 너는 뭐야? 하고 물어봐왔고, 이병장 입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병장이 첫날 외출을 끝내고 어머님과 부대에 들어와서 복귀 보고를 한 뒤 밤에 영외자 숙소에서 TV 보고 어머니 폰으로 게임하면서 간식을 먹을 과자와 컵라면 등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BX의 병사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필승! 이라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이병장이 병사들이 격려하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니 웬 후줄근한 추리닝 입은 아저씨가 한 명 서 있었고, 이병이었던 이병장은 그 사람이 그냥 한 상사쯤 되나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군기가 잔뜩 들어간 이병장은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했고, 추리닝 아저씨는 이병장의 마크에 노란 견장을 보고서 이내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보고 이등병에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견장찬 이등병은 선임병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네는 혼자 왔나? 이병장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어머니와 컵라면을 사고 있어? 보통 병사라면 간부인 게 확실한 이분께 그저 간식을 먹기 위해 컵라면 사고 있다고 말을 했겠지만, 머리가 돌아버린 이 병장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수로 내일 외출 신청을 안 하여 영내 면회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어머님과 함께 먹을 밥이 없습니다. 제가 2등병이라 돈은 없고 다 컸는데 어머님의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배가 찰 만한 걸 골라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야, 순발력 봐. 그 말을 들은 추리닝 아저씨가 이병장을 마치 효녀 심청이 보듯 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나지막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일 나갔다 와. 잘못 들었습니다? 이병장은 자신도 잘 모르는 추리닝 아저씨가 저런 말을 하니 엿됐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간부도 아니고 타대대 간부인 것 같은데 그럴 권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병장은 똥마려운 강아지 표정으로 추리닝 아저씨에게 자기 혼자서 우리 병사 많이 긴장했구나라는 표정으로 BX에서 전화기를 들더니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병장은 이 사람 뭔가 끝발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생각이 났고, 그 아저씨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나 단장인데 수송대대 이땡땡병 이병 있지? 내일 외출 보내줘. 그렇습니다. 이 미치도록 운이 좋은 이병장은 부대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단장의 눈에 띄어서 공짜 외출을 하러 가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이병장 덕에 당시 영내 면회하고 있던 사람들 모두 영외 외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형평성 때문에요. 하지만 이 일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았죠. 당시 BX 병사였던 사람을 친구로 둔 우리 대대 선임의 말에 의하면 단장님이 이 땡땡 병장에게 외출을 주는, 그럼 오늘 잠은 영외자 숙소에서 자는 건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일반 2등병이라면 정체를 알고 나부터 얼어버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 병장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예!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구매 후 영외자 숙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단장님은 혼잣말로 영외자 숙소가 걸어가기는 꽤 멀 건데 라고 이 병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된 정상인이라면 괜찮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했겠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던 BX 병사 말에 의하면 돌아버린 이 병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단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바로 몇 주 전에 혹시 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2등병이니 훈련을 받고 있었겠지. 네, 맞습니다. 저는 바로 몇 주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 받은 마지막 훈련이 바로 행군입니다. 단장님의 병사는 겨우 몇 킬로 걷는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는 여성이시고 또 군인이 아니니 저희 어머니만이라도 혹시 편하게 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진짜 이 말을 제가 들었을 때 100% 샹구라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2등병이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대로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단장이 직접 이병 나부랭탱이의 택시 기사 노릇을 2번이나, 그것도 한 번은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해줄 정도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 땡땡 병장은 훈련소에서 다리 환자였다는 거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새끼는 행군 열애였습니다. 왜냐하면 행군 코스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어쨌든 못 믿어서 선임들이 그 사건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 찾아가서 확인했는데 단어가 조금 틀릴 뿐 90% 이상 이병장의 말과 동일했다고 하네요. 제정신이 박힌 인간이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만, 이병장 전설의 프롤로그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아직 몰랐습니다. 그의 전설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2편에서 계속